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네임 서버가, 동작하는 걸 한번 잠깐 보죠. 이제 먼저 로컬 네임 서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이렇게 네임 서버는 이렇게 로컬 게 네임 서버라고 이제 보통 보면 돼요. 이제 리눅스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리눅스에서는 그러면 이 네임 서버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resolve.conf라는 파일에 IP 어드레스를 딱 지정을 해놔요. 너가 사용할 네임 서버는 이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서버입니다. 라고 딱 지정을 해주면,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IP 어드레스를 찾을 때는 그 IP 어드레스, 여기 지정이 되어 있는 IP 어드레스, 즉, 이 지정되어 있는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면 이 네임 서버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호스트는 네임 서버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어야 뭐 도메인 네임이나 URL을 가지고 이제 유저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네임 서버의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액세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네임 서버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그 예를 들어서 nate.com 뭐 이런 식으로 www.nate.com 이라는 요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IP 어드레스를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딱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네임 서버는 자기의 DB를 쭉 찾아서, 여기 일치되는 그 nate.com이라는 것과 거기에 해당되는 IP 어드레스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보통 로컬 네임 서버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세계에서 있는 모든 호스트 이름을 여기다 기록한다는 건 불필요하기도 하고 데이터가 엄청 많기도 하니까 전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있으면은 바로 DB를 찾아서 있으면 바로 보내주는데 보통은 이제 없단 말이죠.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nate.com에 대한 데이터가 레코드가 없다. 그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요청하냐면 뒤에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com이라는 이 분류 체계를 찾아가서 그걸 담당하는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네임 서버가 자기 DB를 찾아서 nate라는 그런 그 레코드를 찾아서 그 nate를 담당하는 네임 서버에 이제 다시 요청을 하면 그 nate를 담당하는 네임 서버가 네임 서버가 이 네이트 안에 있는 많은 호스트들 중에 www에 해당하는 그 레코드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IP 어드레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면 그 네임 서버가 그걸 받아서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어쨌든 이 로컬 네임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이 URL에 대해서 자기 DB를 찾든지 아니면 없으면 누군가한테 요청해서 그 IP 어드레스를 받은 다음에 그걸 클라이언트에 넘겨주는 최종적인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컬 네임 서버가 하는 역할 중에 이제 자기 DB를 찾아서 넘겨주는 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쉽고, 만약에 DB가 없는 거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컴부터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컴을 찾기 전에, 그럼 컴을 담당하는 네임 서버를 모르니까 가장 꼭지에 있는 루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트라는 네임 서버, 루트를 담당하는 네임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이 com으로 끝나는 그 URL에 대해서 IP 어드레스를 내가 찾고 싶은데 이 com을 담당하는 네임 서버가 IP 어드레스를 좀 알려달라, 네임 서버를 알려달라 요청을 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com을 담당하는 네임 서버는 IP 어드레스가 몇 번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IP 어드레스를 받은 다음에 그 com 이하를 담당하는 그 네임 서버에 다시 요청을 딱 해서 이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com으로 끝나는 그 URL이 있는데 그 중에 nate.com 이라는 이 네이트에 대한 회사의 그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를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com을 담당하는 네임 서버가 자기 DB를 찾아서 nate.com으로 nate.com에 대한 네임 서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IP 어드레스 알려주면 다시 이 네임 서버가 nate.com 방금 받은 그 nate.com에 대한 네임 서버를 다시 접속을 해서 nate.com으로 끝나는 그 도메인 네임이 있는데 그 앞에 또
앞에 있는 호스트 이름이 www다. 그러니까 www.nate.com에 해당되는 IP 어드레스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nate.com을 담당하는 네임 서버는 그 안에서 DB를 찾아서 www.nate.com을 찾아서 그 IP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면 최종적으로 받은 그 IP 어드레스, 예를 들어서 뭐 111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IP 어드레스 알려주면 이제 클라이언트에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최종적인 IP 어드레스를 받은 다음에 이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 IP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액세스가 가능하죠. IP 어드레스가 최종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접속한 다음에 이제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내가 도메인 네임 하나 던져주면 이 로컬 네임 서버가 자기 걸 찾든지 아니면 뒤에서부터 하나씩 꼭지점부터 이제 트리 구조니까 꼭지점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최종적인 호스트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넘겨주는 것까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많은 과정이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상이니까 사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IP 어드레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는 것보다 IP 어드레스를 알면 IP 어드레스 가지고 직접 이제 통신을 하면 이런 과정이 불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IP 어드레스를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도메인 네임을 우리는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네임 서버는 잠깐, 이 앞에 다시 그림을 보면, 이 동작 프로세스를 보면 네임 서버의 종류를, 이제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네임 서버가 이제 뭐가 있냐면, 캐시하는, 단순한 기능을 하는 네임 서버와 조금 복잡한 기능을 하는 네임 서버,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기능을 하는 네임 서버를 우리는 캐싱만 하는 전용 네임 서버라고 해요. 그래서 캐싱 전용 네임 서버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네트워크상에 이제 이만큼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들이 쭉 모여 있고 네임 서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외부에는 이제 많은 네임 서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네임 서버가 있고 그 안에도 여기 조그마한 캐싱 전용 네임 서버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이 네임 서버는 정식 네임 서버고, 이거는 간이 임시로 쓰는 네임 서버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캐싱만 하는 전용 네임 서버. 캐싱이라는 건 데이터를 임시로 갖다 놓고, 잠깐 저장해 놓는다라는 게 이제 캐시라는 말이에요. 캐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임 서버는 그냥 임시로 사용하는 네임 서버다. 단순한 역할을 하는 네임 서버다. 이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기능은 이 캐싱 네임 서버에서 이제 업무를 처리를 해줘요. 만일에 여기서 처리하지 못하는 건 이제 정식 네임 서버에 다시 요청을 하는 거죠. 캐싱 전용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 캐싱 전용은 네임 서버가 멀리 있으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서 요청을 하고 그걸 가져오기 번거로우니까 보통은 이 네트워크 내부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요청은 여기에서 요청을 빨리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여기에서 신속하게 이제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보내주는 이제 그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번 액세스 해가지고 네임 서버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IP 어드레스를 찾아오면 다시 그 이후에 또 사용할 확률이 또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때에도 뭐 네이버닷컴이나 뭐 구글닷컴은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주 사용할 때마다 계속 네임 서버에 가서 물어보고 IP 어드레스 가져오고 이걸 반복하는 것보다 한번 요청해서 IP 어드레스 가져오면 나중에 또 사용할 확률의 빈도가 높은 그런 경우에는 이 로컬에 같은 네트워크 상이니까 좀 빠르겠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두면 두 번째 물어볼 때는 굳이 여기 멀리 가서 네임 서버에 물어보는 것보다 여기 로컬에 있는 임시 네임 서버에 요청을 해서 바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액세스 시작하면 좀 더 빠르겠죠.
이런 것처럼 그걸 이제 그렇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네임 서버를 우리는 캐싱 전용 네임 서버라고 이제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단점은 여기는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으로 변한다기보다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게 이제 네트워크가 그렇게 막 빈번하게 변화가 있지는 않으니까 이제 주로 이제 트래픽을 좀 절감하거나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할 때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네임 서버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좀 뒤로 가서 이제 이따 캐싱 전용 네임 서버를 한번 구현을 해볼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마스터 네임 서버예요. 마스터 네임 서버는 정식으로 네임 서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캐싱 네임 서버는 내 네트워크상에 있거나 바로 가까운 네트워크상에 네임 서버를 위치해 놓고 간편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 이 마스터 네임 서버는 뭐냐면 내가 네이트를 운영을 하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호스트를 등록을 하거나 관리를, 그러니까 호스트, 도메인 네임이나 URL이나 호스트 이름을 관리를 해야 될 때는 이 마스터 네임 서버를 써요. 캐싱 전용으로 하는 네임 서버는 이 도메인 호스트를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걸 하진 않아요. 그런 걸 하진 않고 단순하게 네임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는 캐싱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 회사나 내 조직이나 아니면 관리자가 호스팅 업체나 이런 데서는 호스트를 등록하거나 삭제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럴 때는 네임 서버가 이제 마스터 기능을 하는 이런 네임 서버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 이름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수정하거나 뭐 등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네임 서버. 어쨌든 네임 서버로서의 똑같은데 이건 이제 관리자가 뭔가 작업을 추가로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여기 이제 네임 서버를 하나 두는 거예요. 네임 서버를 두고 필요하면 이 서버 이름을 추가를 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를 마스터 네임 서버로 돌리면 돼요. 원래 네임 서버가 있으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nate.com 아래 www라는 호스트도 있고 FTP도 있고 메일도 있고 뭐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일에 더 이상 FTP 서버 운영 안 한다. 그럼 여기를 이제 삭제도 해야 되겠죠. 메일 서버가 더 증가됐다. 그럼 여기에 또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이 네임 서버를 마스터 네임 서버라고 하는 거고, 정상적인 네임 서버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기능이 없다, 단순하게 네임 서버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캐싱 전용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캐싱 전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황 봐서 우리 내부에 호스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해야 될 때에는 이 캐싱 전용도 마스터 네임 서버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마스터 네임 서버처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기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마스터 네임 서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 기능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마스터 네임 서버냐, 캐싱만 하는 네임 서버냐, 이제 이런 기능의 차이인 거예요.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고 관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나 이런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이제 마스터 네임 서버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제 내 이름을 관리하는 기능까지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거를 한번 이 내부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거가 이제 랩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을 쭉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캐싱만 하는 전용 네임 서버를 한번 구현을 해보죠. 자, 캐싱 전용으로 하는 네임 서버를 하나 구현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캐싱만 하는 그런 네임 서버. 이런 네임 서버는 내 네트워크상에 하나 있어도 될 만하죠.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쭉 하면 돼요. 이제 서버에서 네임 서버를 하나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그 네임 서버를 활용하게 하고, 이 정도가 다예요. 자, 한번 해보죠. 먼저 이제 간단하게 서버에서는 네임 서버를 한번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끝났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네임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정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원상복구하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서 클리어해서 먼저 내용을 쭉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서버가 있고, 여기는 데스크탑 해가지고 리눅스를 2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서버에다가는 네임 서버를 설치해서 동작을 시켜보고, 클라이언트에서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이 네임 서버를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접속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임 서버가 되고, 이건 이제 서버가 되고, 얘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는 이 데스크탑, 현재 이 데스크탑이 여기 있는 가상 머신하고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으니까, 이 윈도우즈는 여기에서 이 네임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외부로 접속하는 IP 어드레스를 받아오는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서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네임 서버로 동작을 하려면 이 바인드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돼요. 네임 서버로 동작하는 패키지 이름이 바인드. 그리고 여기에 같이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게 바인드 ch 루트라는 change 루트라는 이 패키지인데 이 두 개를 설치하면 네임 서버로 동작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임 서버는 이제 설치가 다 되면 그다음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정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라인 넘버들 표시를 해줬는데 이 네임 etc 밑에 name.d.conf라는 파일이 생겨요. 이 패키지를 설치하면 그래서 이 파일이 생기면 그 파일에 가서 여기 나와 있는 요 IP 어드레스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디폴트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디폴트 값은 뭐냐면 외부 네트워크에서 외부에서 이 서버로 접속하는 걸 다 차단을 해놨어요. 보안 때문에. 근데 그걸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 13번째 라인에 가면 포트를 53번 열어놔요. 원래 DNS는 53번 포트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이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 뒤에 이 DNS의 접속을 누구에게든지 허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지우고 n이라고 수정을 해주면 돼요. 127.0.0.1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서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서버만 자기한테 그 도메인 네임을 주면서 IP 어드레스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서버 자기 자신만 요 네임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any라고 이제 바꿔 주어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IPv4의 수준이고 이건 IPv6로 접속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허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콜론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콜론 1은 앞에 있는 이 127.0.0.2라고 같은 의미예요. 이건 IP 버전 4는 이렇게 표시하고 IP 버전 6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none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든지 액세스를 허용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제 쿼리를 허락하는 것도 여기도 any로 이렇게 바꿔주면 누구든지 액세스해서 이제 질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질의를 허용하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을 주고 요청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이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바꿔준 다음에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실행하는 프로세스 이름은 named이니까 이 named라는 이름으로 실행을 시키고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제 enable 시켜줘도 돼요. enable 시킨다는 의미는 시스템을 리부팅해도 이 named가 자동으로 수행이 되도록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부팅해도 네임 서버로 계속 동작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설정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에서도 외부 접속을 허용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퍼머넌트 들어가서 서비스에 DNS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오픈을 딱 해주고 릴로드 해줘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dig이라는 걸로 내가 내 요 서버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요 도메인 네임을 줄 테니까 IP 어드레스를 한번 줘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리눅스에서는 이제 dig이라고 하는 거예요. dig 해서 이 서버는 그러면 누구가 될까요? 네임 서버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요 서버, 지금 현재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주면 되겠죠.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요 도메인 네임을 줄 테니까 IP 어드레스 알려주세요 해서 IP 어드레스가 나오면 얘가 잘 동작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리눅스가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여기죠. 리눅스가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윈도우즈가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자, 리눅스에서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접속할 때는 보통 이제 설정을 할 때는 여기 VI에서 etc 밑에 resolve.conf에다가 네임 서버하고 이제 네임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G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이 네임 서버가 잘 동작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설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이제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니까 확인을 하는 거는 이 과정을 거치면 돼요. 뭐냐면 ns lookup, 네임 서버를 lookup 찾아봐라 이거죠. 그래서 ns lookup 하면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가 바뀌게 돼요. 여기서 서버하고 IP 어드레스를 주게 되면 네임 서버를 요걸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임시로. 영구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꿔보고 잠깐만 사용할 것이고 이게 끝나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임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바꿔라 라는 거고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도메인 네임을 여기다 치고 입력하고 엔터하면 IP 어드레스 쭉 보여주면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얘를 검색한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도메인 네임을 주고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서버에 접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 거니까 이 서버가 도메인 네임을 잘 동작을 안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킹이 잘 안 돼 있거나 뭐 등등등 연결이 이제 그 IP 어드레스를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는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서버 문제인지 네트워크 문제인지 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DNS 서버는 이제 IP 어드레스 변경하는 데 가서 그냥 IP 어드레스, DNS 서버의 IP 어드레스 바로 입력해주고 바로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서버에서 yum install bind change root 자, 했어요. bind하고 bind change root 설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죠. vi etc name 뒷점 conf 자, 이런 파일이 쭉 있는데 라인 넘버 잘 모를 테니까 가서 set number 한번 보죠. 쭉 가서 라인이 쭉 가면 어디까지 있냐면 59 라인까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쭉 내려가서 여기 보면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되네요. 11, 12 라인 넘버가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는 항상 11, 12줄 11, 12줄에 가보면 53번 맞고 여기 127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삭제해서 조정을 해도 되는데 YYP 해서 하나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I에서 여기를 코멘트 처리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XXX 아이고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니까 any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자, 여기는 코멘트 처리해줬고 이제 요렇게 하나 복사한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만 이렇게 바꿔줬어요. any로. 그럼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죠. YYP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코멘트 처리하는 거고 여기다가 1이 아니고 XXX 인서트해서 none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21이 되겠죠. 원래 19번째 줄인데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는 다른 데도 바뀌었나 보죠.
다른 데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로컬로스니까 YYP 여기도 이렇게 커맨드 처리하고 로컬호스트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any로 이렇게 바꿨어요. 누구든지 쿼리를 할 수 있게 바꿔주고 나머지는 수정할 만한 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저장하고 나가죠.